지난번 제가 강의 맨 마지막 장면이 아마 이것이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니어 퍼스널 브랜딩의 내용은 우리가 각자가 시니어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회사 입사해서 처음 썼던 이력서로 그동안을 살아왔다면 이제 제2의 이력서를 한번 쓰는데 그걸 좀 어떤 제품의 브랜딩 하듯이 좀 내용을 갖고 해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제 강의의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과정, 그 과정에서 내 가치를 인정하는데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작업이 이 브랜딩 작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개인 브랜드는 일단 나를 돋보이게 하죠. 그리고 내가 그 나를 브랜딩하는 과정에서 나의 고유한 내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일 때문에 혹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던 성취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하는 것도 이 브랜딩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브랜딩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가치 제안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론이 지금 제가 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의 내용이죠. 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날 좀 자세히 얘기를 못 드렸는데 내가 그동안 살면서 했던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이제 맨 위에 있는 이 청바지 연구소라고 하는 페이스북에 그 제가 이걸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이 이제 전 섬유회사였어요. 그래서 섬유회사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때는 이제 뭐 월급 받으려고 일했었죠. 그러다 보니 그 일을 한 10여 년간 했었고 또 그 일 덕분에 나와서 또 그걸 근거로 회사도 차렸었고요. 그래서 따져보면 과연 청바지에 관계된 일을 내가 20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나름대로 청바지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이 청바지 연구소라는 사실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들어 놓고는 이래저래 뭐 연락을 오는 것도 있었고 제가 가장 기억나는 곳은 그때 이제 비밀 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지금 뭐 다 지났으니까 상관없는데요. 태광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저한테요. 그래서 나를 태광 박연차 태광 있죠? 박연차. 그 베트남에서 나이키 만드는 그 회사에서 청바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청바지 전문가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검색을 하다가 제 청바지 연구소를 찾게 된 거고 나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본인들이 청바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청바지 사업은 과연 자신들의 기대만큼 성공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제가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만약 제가 이 청바지 연구소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과 관계된 외로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내가 재미있어 하는 건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뭐 노래 좋아하고 뭐 야구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블로그도 그냥 그냥 블로그가 아니라 뭐 야구 블로그도 있고요. 노래 블로그도 있고 또 인천 사람이니까 인천 소개하는 블로그도 있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 중에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게 운 좋게 여러 사람에게 이제 노출이 됐고 그분들이 이제 제 이 컨텐츠에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갖고 다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뭐 네이버 쪽에 뭐 블로그나 카페, 밴드 이런 곳에 또 카카오에 뭐 카카오 우리 단톡방 아니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 외국에 있는 외국 SNS 뭐 페이스북이나 뭐 예전에 이제 트위터라고 했던 X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곳에다가 제가 그것들을 지금 노출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 밑에 있는 중늙은이가 가지가지 하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그 서브 유튜브인데요. 노래 말고 정말 또 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뭐 친구들을 만나서 뭐 인터뷰를 해보는 것도 해보고 있고 그냥 뭐 판을 갖고 나가서 동영상을 찍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틈틈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내 얘기 중에
재미가 있거나 하건 얘기를 듣고 나면 뭔가 그래도 아, 저 친구 얘기는 다음에 한번 듣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스토리텔링 전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두 가지로 저는 크게 그 가닥을 잡았는데 하나는 감성적인 전략이고 하나는 실제적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감성적 전략은 나는 얼마나 그들에게 진정성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느냐.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로 내 컨텐츠는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감성적인 전략이라면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블로그, 유튜브 등등 밴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하는 운영 전략에 관한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진정성이란 그럼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진정성은 우리가 꾸미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다 나보다 다 아니면 나보다 더 얕다고 하죠. 다들 다 똑똑하시고 다 나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잘났다. 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나는 이러한 것들을 좀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약점이라든지 그리고 나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가운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신념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주의할 것은 사실 항상 우리가 여러 사람 모였을 때 조심하는 정치와 종교와 지방 뭐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인데 굳이 그것이 나의 신념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그런 것들은 삭혀놨다가 나중에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진정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항상 똑같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사람 만났더니 온라인에서는 좋았는데 직접 만났더니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카페를 만들어서 인터넷상에서는 되게 좋은 친구였는데 실제 오프라인에 나가서 만났더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잘 만들어졌던 카페나 이런 커뮤니티가 망가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걸 보면 그 내가 진정성을 보기 위한 일관된 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정성을 보기 위해서 뭐 블로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 가치관 신념을 넣은 동영상을 제작한다든지 그리고 보통은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조작을 하거나 다소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그린워싱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라이브를 직접 하는 것도 나의 모습을 직접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대답하는 것도 매우 좋은 소통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차별성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느냐 보다는 저는 여기서의 강점이라는 것은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보다는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생각을 갖고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죠. 근데 그들을 이기려고 한다면 과연 누구를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제일 중요한 차별성의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들 지금 우리가 해왔던 제가 지금 주로 이 브랜딩에 이용하는 SNS 등등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변화가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뭐 다음 카페로 시작되어서 처음에는 뭐 천리안 동호회로 시작했죠. 천리안 동호회에서 카페로 블로그로 뭐 그다음에 페이스북으로 다시 인스타그램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사실 조금은 힘이 든다 하더라도 그들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선점하는 것도 내 차별성을 갖는 거일 수 있고요. 또 자신만의 관점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차별성을 갖는 조건입니다. 그 차별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만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바지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청바지는 많이 입지만 과연 청바지의 처음부터 청바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청바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걸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각자들 적어도 우리 시니어라고 생각한다면 한 20년, 많으면 30년, 40년을 한 분야에서 열심히
생활하셨다면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매우 특별한 전문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드는 것이 차별성 확보를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치 제공입니다. 가치 제공을 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만드는 컨텐츠는 누구에게 얼마나 유용한 정보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보이든 지식이든 기술이든 간에. 그래서 내 콘텐츠를 읽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게 된다면 나를 또 다른 눈으로 쳐다보게 되겠죠. 유용한 정보 제공이 실질적인 생활이라면 영광과 동기,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외로움에 빠져 있다던가 아니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영광과 동기부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영광과 동기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일도 좋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유튜브를 자주 보는 이유, TV에서 주로 보는 일은 사실 재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머나 재미. 그래서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제일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 제공을 위한 활동으로는 전문 분야 지식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을 만들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내 컨텐츠를 보는 구독자 중에서 고민이나 또 질문이 있는 사람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관성입니다. 꾸준하게 활동해야 되는 거죠. 단발적인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모든 플랫폼에서 그리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나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데가 많이 있어서 그 블로그를 많이 하는 이유도 그거죠. 한 군데다가 거기다 뭐 야구도 집어넣고 음악도 집어넣고 뭐 청바도 집어넣으면 그걸 보는 사람이 도대체 이 블로그는 뭘 얘기하는 건지라고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는 쪼개가지고 자주 하진 못하지만 이 블로그는 확실하게 지금 청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라고 하는 일관된 메시지를 준다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구독자 약속 중요합니다. 제가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매일 그 새로운 컨텐츠를 올리는데 한 번도 안 빼놓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예약을 걸어놓고 날짜를 설정하면서 잘못해가지고 한 번 좀 늦게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댓글로 왜 안 올라오죠?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댓글을 막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마침 바깥에 있어가지고 바로 하진 못했지만 그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했다는 반성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또 약간의 뿌듯함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시간을 체크해 놓고 내가 올리는 이 컨텐츠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저에게는 또 특별한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 1회 블로그를 포스팅한다든지 아니면 월 2회 영상 업로드를 한다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꾸준히 구독자와 약속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도 일관성, 나의 브랜딩을 위한 컨텐츠를 다른 사람에 발표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 운영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얘기지만 꾸준한 관리입니다.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댓글 메시지에 적극적으로 될 수 있으면 빨리 대응하는 것도 좋은 소통 방법이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다양한 형식의 우리가 보통 뭐 글이나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어디다 갖다 어떤 것들을 통해서 올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 한 군데에 계속 머물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에서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도 이제 한 6, 7개월, 7, 8개월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래가 한정이 있고 듣다 보면 이거 지난번에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옛 것을 다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노래 방송을 하면서도 좀 다른 모습. 그래서 이제 지지난 주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다시 들어본 올드 팝송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놓고 실제로 제가 도서관 가서 책을 읽다가 그 책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문구를 보고 그 문구와 연상이 되는 노래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몇 곡을 넣어드렸더니 반응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다른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전문가들과 협업하면 더 좋은 콘텐츠를 확장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구독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구독자를 서로 또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어서 새로운 구독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스토리텔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